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가정해서 환자에게 복용하게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런 현상은 환자가 그 약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약뿐만 아니라 잠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잠을 푹 자지 못했더라도 아침에 잘 잤다라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기운이 더 난다는 거죠. 미국의 한 연구팀은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실제 숙면 여부와 상관없이 숙면을 취했다고 믿는 그룹의 사람들은 기억력과 주의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잘 잤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날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고 놀랍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공자의 논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EBS 라디오 문학상 수상작 서진현의 괴산과 김현수의 벚꽃 새해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공자의 논어입니다. 학생들부터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는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 논어. 이 논어는 발간 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세계 1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것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저서는 3천여 권이 넘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논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아직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인데요. 공자의 혼잣말, 제자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 당대 정치가들이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고전 읽기 공자의 논어,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논어. 배움이란 무엇인가? 학이 시습지이면 불역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15살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 또한 배움의 실증을 낸 적이 결코 없으며 애써 공부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어 늙음이 이르러 오는 것도 몰랐다. 실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가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벗과 함께하는 즐거움. 유붕자원방내면 불역 낙호와.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학문은 자기 자신을 닦아 나아가는 일이기에 군자는 남이 자신을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 위선을 경계한다.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말 잘하고 얼굴빛 꾸미는 자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 속은 음침하면서 겉으로만 매끄럽게 처신한다면 그는 위선자다. 매일 반성하다. 증자왈. 오일삼성 오신 하노니 오인 모이 불충호와.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불충하지 않았나. 법과 더불어 사귀면서 불성실하지 않았나. 전수받은 것을 못 익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배움의 진정한 뜻. 자하왈 현현하되 역색하며 사부모하되 능갈기력하며. 자아가 말했다.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꿔서 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할 줄 알며 군주를 섬기되 그 몸을 바칠 줄 알며 부모와 더불어 사귀되 말할 때 성실하게 하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가 배웠다고 하겠다. 허물을 고치라. 주 충신하며 무 불여 기자요 과 증물 탄계니라. 충신을 주로 하고 자기만 못한 자를 벗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며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허물이다. 사람을 보면 안다. 부지의 관기지요 부모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개어 부지도라야 가위 효의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해동을 살피되 3년 동안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 이를 수 있다. 효는 그저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명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는 뜻을 따르고 도리에 맞는 명을 실행하는 것이 효이다. 사귐의 태도. 유자왈 신근어이면 언가 보게 하며 공근어 예면 원치 요게 하며. 유자가 말했다. 약속이 의리에 가까우면 그 약속은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주인을 정할 때 친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친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은 언행과 교제에서 마땅히 처음을 근실하게 하고 마지막을 잘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차하게 행동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빈부를 초월하여 자공왈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되 하여하니고. 자공이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쭈자 공자께서는 좋기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빈이 무첨 부이 무교라 휘호했다.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한다고 자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자 했기에 이 구절을 붓으로 적어 남긴 듯하다. 남을 제대로 알라. 불환인지불기지요 환부지인이 아니라.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기에 자기 반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그를 추천하고 발탁해서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을 알지 못하면 시비와 사정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덕으로 하는 정치. 위정이 덕이 비여 북신이 거기서 이어든 이중성공진이라.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무별들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왕도 정치. 도지이 덕하고 제지이 레면 유치차 격이니라.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된다. 덕을 완성하는 길. 5. 10유오 이지유학하고 32립하고 42 불혹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욕하야 불유군이라.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 사리를 의혹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지금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장대한 뜻을 지닌 이라면 공자가 스스로 밝힌 조도의 순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뜻을 세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것 없다. 공경해야 참된 효. 자유 문효한데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 능양이니. 자유가 효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지금의 효라는 것은 봉양을 잘함을 두고 말한다. 하지만 견마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 봉양이 견마 기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공자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봉양을 잘하는 것을 효라고 여겼다. 하지만 공자는 어버이에게 음식을 바쳐 보양한다 해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부모 봉양이 개나 말의 양육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경계했다. 불경의 죄를 심하게 말해 깊이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사람 알아보는 법.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아니면 인언수제리요.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 편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올바로 살피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바탕인 것이다. 온고지신,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이니라. 옛것을 탐구하면서 새것을 알아나가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먼저 실천한다. 자공이 문 군자한데 자왈 선행 기연이요 이후 종진이라. 자공이 군자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말할 것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천을 우선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루 사랑한다.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이 부주니라. 군자는 두루 사랑하되 편당하지 않으나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두루 사랑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친하든 소원하든 어질든 어리석든 간에 각각 그 분수에 맞게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배움과 생각함,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학 즉 텐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알미란 무엇인가? 유아 회여 지지호인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아니라. 유야, 너에게 알에 대해 가르쳐 주겠노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니라. 사람 쓰는 법. 거직조조왕 하면 즉민복하고 거왕조저직 하면 즉민불복이니라. 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쓰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을 제대로 미워하라. 유인자라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남을 제대로 좋아하고 남을 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조직의 논리라거나 관행이라는 부정한 이유에서 악인을 받아들이고 선인을 배척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선오악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과 남을 모두 파멸시키기 마련이다. 참된 지도자라면 선한 사람을 알아보고 좋아하며 그를 등용시키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인에서 떠나지 말라. 부여귀가 시인지소 요갸나 불이기도로 득지어든 불처야 하며.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으며 빈과 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이유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에서 떠난다면
어찌 군자로서의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허물을 보면 안다. 인지과야가 각어 기당이니 관과의 사지인유이니라.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부류에 따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 장의 가르침은 과실을 보아도 사람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과실을 보고 나서야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판단하라는 말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도를 듣는다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실 삶과 죽음은 큰 문제다. 정말로 도를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저녁에 죽는 것이 옳겠는가? 공자의 이 말은 도를 듣지 못한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뜻이다. 먹고 입는 일에 괴념치 말라. 사지여도 이치 악이 악식자는 미족여의야 아니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도를 의논할 수 없다.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한다면 식견과 취향이 비루하기만 한 것이다. 그런 사람과 어찌 자리를 같이 하며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겠는가? 이익만 쫓지 마라. 방어리 이행이면 다원이니라.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누구든 일을 처리할 때 이익에 의거한다면 많은 원망을 사게 된다. 자신을 이롭게 하다 보면 반드시 남을 해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라. 불환무위요 환소이립하며 불환막기지요 구위가지야 아니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지위에 설 자격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길이란 자신의 덕을 닦아나가는 일, 항상 의롭게 행동하며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물론 그러한 이 일을 통해 남에게 알려지려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나 단체가 요구하는 자질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갖출 뿐이다. 진정한 배려, 증자왈, 부자지도는 충서 이이이니라.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공자는 인간이라면 행위의 준거를 자기의 양심에 두고서 배려와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진이를 본받아 견현 사 재언하며 견불연 인해 자성 아니라. 어진이의 행실을 보면 그와 같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의 행실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위인들이나 장애를 극복해낸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닮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부모님 연세를 아는가?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야 아니라 일즉이회여 일즉이구니라. 부모의 연세는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한다. 부모님 연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것을 애일의 정성이라고 한다. 애일이란 날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한나라 양홍의 법원에서는 어버이 섬기는 일은 언제까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효자는 날이 감을 애석해 한다라고 했다. 선인들은 거처에 애일당이라는 당호를 붙이기도 했다. 부모님이 홀연 돌아가신 뒤 풍수지탄을 하지나 않을까 우려해서 미리 효도의 정성을 다하려 마음먹은 것이다. 덕이는 외롭지 않다.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외롭다고 한탄하지 말라. 경과 의를 확립하면 덕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동지가 된다. 만일 지금 동지를 얻지 못한다 해도 후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람이 되기를 애쓰며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돈도 못 벌고 벼슬도 못 얻어서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의 일이다.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갔을 때 양식이 떨어지고 며칠씩 굶은 제자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했다. 다혈질 제자 자로가 화가 나서 공자에게 물었다. 군자는 가난해지는 때도 있습니까? 군자라야 정말 가난해질 수가 있는 법이다. 소인은 가난하면 멋대로 행동하는 법이지. 군자는 고궁이니 소인은 궁사람의니라. 정당하게 얻은 가난이라면 가난 속에서도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800개로 베어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나니 옳지 않은 재산과 명예는 내겐 한낱 뜬 구름과 같구나. 반소 사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기 중이니 불이 이부 차기는 어아의 여부운이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공자에게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 제나라 왕 경공은 1000대의 마차를 부릴 정도의 부자였지만 죽는 날까지 백성들의 칭송은 받지 못했는데,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주려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다. 백의 숙제는 아우 수양지하로되 민도 우금칭지하니라. 백의와 숙제는 공자보다 훨씬 전의 사람으로 원래 은나라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주국의 왕자였다. 백의가 형이고 숙제가 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다. 주나라의 무왕이 폭군이었던 은나라의 주왕을 토벌하여 주왕조를 세우자 백의와 숙제는 임금이 잘못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아뢰어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지,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뺏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며 수양산에 들어갔다. 우리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 백의와 숙제는 고사리만 캐어 먹고 살다가 굶어 죽은 중국의 전설적인 성인 형제이다. 공자는 부자 경공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하지만 인간의 도리를 지킨 백의와 숙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로또 당첨을 꿈꾸며 매일 복권을 사는 사람, 장래 희망이 오직 돈 버는 것인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명품으로 포장한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공자에게는 3,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다. 그 중에 뛰어난 제자 72명은 72현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더욱 뛰어난 제자 10명은 공문 10철이라고 부른다. 자로, 자공, 안회, 자아, 자하, 자유, 중국, 자유, 민자건, 연배구가 그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공자의 탄신일에 공자와 함께 공문 10철의 제사도 함께 지낸다. 그 많은 제자 중에 공자가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었다. 자가 연이어서 안회 또는 안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안회는 공자보다 30살이 적었는데 스승에 앞서 31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 아이고 하늘이 날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날 버리고 마는구나.
회라 천상여 샀다. 천상여 샀다. 공자가 너무 슬프게 곡을 하며 울자 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 좀 지나치신 게 아닙니까? 하지만 안회의 죽음에 지나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지나치겠느냐. 유통호 피부인 지위통 이수위. 공자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다. 흔히 하는 말로 편애하는 수준이었다. 제자를 편애하는 것은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데 공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자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 배우기를 좋아하며 자기 노여움을 남에게 화풀이 하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았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유안회자가 호학하여 불천노하며 불위과하더니 불행 단명사이라. 덕행에는 안회와 민작은 연배고 중궁이 특출했고 말을 잘하는 것과 외교적 능력에는 자공과 자아가 뛰어났고 정치를 하는 능력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능력에는 염구와 자료가 뛰어났으며 시나서 역과 같은 책을 통한 학문의 연구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나다. 공자가 이렇게 말할 만큼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는데 삼천의 제자 중에 공자가 안회를 지극히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자가 죽은 후 공자 문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증자는 안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안회는 매사에 능숙하면서도 미숙한 사람에게 물을 줄 알고 넉넉히 알면서도 잘 모르는 이의 말에도 귀 기울 줄 알았으며 있어도 없는 듯하고 꽉 찼으면서도 텅 빈 듯하여 누가 덤벼들어도 씩 웃고 마는 사람이었다. 공자는 안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자인 안회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 그는 그저 듣기만 할 뿐 되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더구나. 그런데 그가 물러난 뒤 그의 생활을 살펴보았더니 내가 말하는 삶의 올바른 도리를 밝혀내고 있더구나. 안회는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더라. 안회는 그의 마음이 3개월 동안이나 인을 어기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 만에 인을 어길 뿐이더라. 증자나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안회는 겉으로 보기에 총명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였다. 자기는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토를 달지도 않았다.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학문의 경지가 상당했을 터인데도 무식하거나 모자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심지어 묻기까지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공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3개월 인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무척 가난했다. 어질구나. 안연이여. 한 그릇의 밥과 한 가지의 맹물로 배를 채우고서 지저분한 달동네에 살면서도 느긋하게 이를 데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데 안연만은 그 즐거움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 누항을 인불감 기우원을 회야는 불계에 기락하니 현재라 회여. 또 한 제자가 있었다. 원래 이름은 단목사인데 보통 자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자공은 공자보다 31살이나 적었다. 안회와 비슷한 나이인 셈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나라 실력자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자공에게 정치를 맡길만 합니까? 자공은 사리에 통달해 있으니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공은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수재형이었다. 그러나 자공을 대하는 공자의 태도는
민망할 정도로 엄했다. 공자는 자공을 칭찬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혼냈다. 자공아,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는 남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저 역시 남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그런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무리 스승이라지만 이 정도 지적이면 거의 거절할 수준이었다. 심지어 공자는 자공에게 안회와 비교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자공아, 너와 안현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어찌 안현을 감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안현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저야 기껏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인걸요. 잘하는구나. 넌 아직 안현에게 안 돼. 그 뒤에 자공의 대답은 없었다. 어느 날 숙손무숙이라는 노나라의 높은 관리가 조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공이 공자보다 더 똑똑하다.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자공에게 전했다. 자공이 말했다. 담의 높이가 어깨쯤이라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담이 내 키보다 훨씬 높다면 그 안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의 담은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높다네. 그러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안의 아름다움과 호화로움을 볼 수가 없지.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얼마 안 되지. 손숙무숙이라는 양반은 담 안을 볼 수도 없고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부득 기문이입이면 불견 종묘지미와 백관지분이라. 공자의 질문이나 자공의 대답이나 보통의 사제지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치 무림고수의 한판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엄한 스승 공자는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일처리를 자공에게 맡겼다. 공자가 죽은 후 제자들은 3년상을 지냈다. 다른 제자들은 3년상을 치르고 다 돌아갔지만 자공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3년을 더해 6년상을 지냈다. 스승 공자가 자공에게 그렇게 엄격했던 것은 너무 넘치는 자공을 다듬어주고 싶은 깊은 뜻이 있었고 제자 자공은 스승의 그 뜻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안회는 거의 돌을 터득했지만 자주 쌀통이 빌 정도로 가난했고 자공은 천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재산을 늘리는 재주가 있고 예측을 하면 자주 들어맞았다.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 자공의 모습은 머리 좋고 말 잘하고 재주 많고 높은 벼슬에 오르고 돈도 많은 사람이다. 엄청 성공한 사람인 셈이다. 하지만 성공한 남자 자공은 무엇이 부족해서 공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 엄한 가르침을 견디었으며 공자가 죽은 후에는 6년상까지 지냈을까?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오. 안회와 자공 중에서 누구를 닮고 싶은가?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포 땅을 지날 때였다. 공숙술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켜 시절이 어지러웠다. 마침 공자 일행이 반란군과 마주쳤는데 반란군은 공자 일행을 포위하고는 길을 막아섰다. 이때 제자인 공양유가 수레 5대를 몰고 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들을 내가 내치겠으니 말리지 마십시오. 공양유는 사람을 모으고 검을 빼어들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의 무리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 같았다. 포 땅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었다. 사실 이들은 공자의 무리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이 위나라로 가면 우리들에게 불리해질지 모르오. 위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풀어드리겠소.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리다. 반란군은 모두 돌아갔다. 잠시 후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위나라로 돌아가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평소 신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선생님이 저렇게 금방 말을 바꾸다니.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자공이 대표로 나서서 물었다. 아니 선생님, 금방 위나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말씀이신지요? 괜찮다.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춘추 시대에는 사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억류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했다. 노나라 대부 경백이 오나라 왕을 깔보는 듯한 말을 해서 노여움을 샀다.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경백은 손을 써서 오나라 대부 비에게 말했다. 노나라에서는 다가오는 10월에 상제와 선왕께 제사를 올리오. 내가 이 제사 지내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선대부터 대대로 이 관직을 맡아온 터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없소. 그런즉 나를 만일 여기에 가두었다가는 우리나라 종묘 제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터 그 책임은 오나라에서 져야 할 것이오. 경백의 말을 들은 태제 비는 오왕 부차에게 그대로 전했다. 오왕 부차는 경백을 풀어줬다. 그러나 경백의 말은 거짓이었다. 자공이 이 소문을 듣고 공자에게 말했다. 경백의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살아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남의 나라 대신을 마음대로 가두는 것은 잘한 일이냐? 요즘 오나라는 전쟁을 자주 일으키며 덕을 무너뜨리는 짓만 하고 있다. 이런 나라와는 속여서 일을 꾸밀 수는 있어도 정직하게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 경백은 잘못이 없다. 공자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꽉 막힌 원칙주의자는 아니었다. 논어에는 공자가 하지 않은 4가지 일이 나온다. 선생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변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그 누구에게도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기 아래로 보려 하지 않았다. 자, 절사니 관의, 관심, 관고, 관아니라. 노나라의 시조는 주공단이다. 대면은 주공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공자가 37살 무렵 노나라 대묘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 제사의식에 밝은 사람을 찾던 중 젊은 공자가 천거됐다. 그 무렵 공자는 이미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예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제지원을 준비하고자 공자가 대묘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자는 예법에 대해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었다. 공자는 제관들에게 제기의 명칭과 용도를 물었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물었고 의식의 순서를 물었다. 자잘한 것까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공자의 능력을 의심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아는 게 뭐야? 일일이 다 물어보다니. 저런 새파란 친구를 시골 구석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야? 아이고 공자에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완전 사기꾼이로구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달려가 따졌다. 아 선생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제기의 명칭과 용도를 모르실 리 없고 제사의 순서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으십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셔요? 뭘 왜 그런다는 말이냐? 예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야죠. 예? 오늘만큼 내가 예를 보여준 적이 없다. 선생님이 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면서요. 그래, 나는 그분들에게 물어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예입니까? 그게 예다. 어째서요? 내가 평소에 예가 무엇이라 했느냐?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관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아는 척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그분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묻고 또 물었던 것이야. 그게 나로서는 최대한의 예다. 혹 그분들이 그것조차 기분 나빠하셨다면
오늘 나의 예는 다소 모자람이 있었던 것이겠지. 자문지 일시예야. 공자는 30대부터 제자들을 두었지만 정식으로 학교를 연 것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노나라에 돌아와 죽기 직전까지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공자의 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나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공자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사설 학원이었던 셈이다. 공자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인구의 1%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글자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특권을 가질 수 있던 사회였다. 예전에 종법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배움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던 시대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탓에 공자의 학교를 찾아온 제자들은 참다운 배움을 통해 훌륭한 인간이 되려는 사람보다는 관직에 올라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인류대학에 가려고 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3년 동안 배우고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기란 참 쉽지 않구나. 3년 학, 부지여곡, 불역득야. 공자가 제자 7조계에게 벼슬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저는 아직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사지미 능신. 7조계가 그 자리를 포기하자 공자는 무척 기뻐했다. 공자가 생각하는 교육은 출세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젊은이들이여, 집안에 들어가서는 효성스럽게 하고 밖에 나와서는 다정하게 하시오. 말은 삼가서 하되 믿음 있는 말만 하시오. 많은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남음이 있으면 곧 문자를 배우시오. 제자 입즉효하고 출즉제하며 근이신하며 범에 중하되 이친인이니 행유 여력이여든 즉 이 학문이니라. 공부보다는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다. 서양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동양의 스승 공자는 서로 만난 적도 없을 텐데 똑같이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제자를 교육했다. 공자는 주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계속되는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무지를 깨닫도록 했다. 훌륭한 스승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깨달아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자로가 물었다.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염유가 물었다.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공서화가 물었다. 자로가 여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어찌 바로 실행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염유가 여쭈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에 서로 다르게 대답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 까닭을 묻고자 합니다. 염유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를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자로는 의욕이 남보다 앞서니까 그를 억제시켜서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로는 주로 군사관계의 전문가였고 염유는 세무 분야의 전문가였다. 자로는 무지막지한 깡패였는데 공자의 인격에 감동하여 공자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여 평생 공자 곁을 지킨 제자다. 자로는 의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한 번 맺은 맹세를 평생 지키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으니 공자는 그것을 바로잡아주고자 한 것이다.
염류는 세무 전문가답게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공자는 염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제자들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가르침을 주었다. 누구보다 배우기를 좋아했던 공자는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쳤을까? 내가 일찍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 잠도 자지 않은 채 생각에 몰두해 보았으니 아무 이익이 없었고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였다. 오상 종일 불식하며 종야 불침하여 이사하오니 무익이라 불여 학야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허황되어 위태롭게 된다.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학 즉 태행이라. 공자가 경험해보니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고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는 생각과 배움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남는 것이 없다인데 한자로는 그물망으로 표현했다. 그물에 갇히면 답답하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살려고 필사적으로 바동거리다 더 꽉 잡히고 만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위태롭다인데 한자로는 위태할 태로 표현한다. 공부는 안 하고 이런저런 생각만 하니 쓸데없는 생각이 빠져들어 허황되고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지식은 많은데 생각하여 그 지식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지 못하면 답답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지식은 없는데 생각만 많이 하면 공상가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 없이 책만 많이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고 공부는 안 하고 생각만 하면 허황된 꿈을 꾸기 쉽다는 말이요. 공부를 잘하려면 배우기도 하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오. 공자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공자의 학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으며 말린 고기 한 묶음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베풀었다. 자행 속수 이상은 오미 상무 회원이로다. 말린 고기 한 묶음은 처음 인사를 드릴 때 드리는 가장 약소한 선물을 뜻한다. 공자는 돈을 벌기 위해 교육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배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도 모른다면 곤란하다. 돈이 없다면 자기 형편에 따라 배움을 청하는 예를 갖출 줄 알아야 한다. 배우려는 마음 자세와 기본적인 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자에게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자의 학교는 엄격했다. 내가 뜻하는 도가 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띄워 바다로 떠나간다면 나를 뒤따를 사람은 아마 자로일 것이다. 도 불행이라 승부하여 부우해하리니 종하지 않은 기유여인저. 스승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 너무 기뻐. 자로는 용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나보다 낫지만 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 스승에게 칭찬받고 좋아하는 제자를 앞에 두고 부족한 점을 곧바로 지적하는 엄격함. 제자는 얼마나 무안했을까. 더구나 자로는 공자보다 9살밖에 어리지 않고 한때 힘께나 썼던 사람이었다. 공자의 엄격함은 교육의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나는 학생이 모르는 것이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는다. 학생이 모르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으면 깨닫도록 알려주지 않으며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금 가르쳐주지 않는다. 불분이여든 불기해하며 불비이여든 불발하되 거이루에 불이삼우반이여든 즉불부야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답답해하며 알려고 하지 않거나 한 가지를 가르치면 나머지를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고 또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스승이 공자였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게 교육이 기본인데 그대들의 지나친 교육열이 이 기본을 잊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요. 고전 읽기 동양 최고의 고전이라 불리는 공자의 논어, 낭독 발췌 부분 들어봤습니다. 낭독으로 논어를 접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공자가 남긴 지혜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공자는 어떤 덕목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발휘해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갔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분명히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꼭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결국 늦잠을 자버려서 지각하는 일들이 가끔 있지요.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정말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길 독특한 알람 시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시계, 퍼즐 조각을 제대로 맞춰야지만 멈추는 시계, 시계를 들고 10번 이상 팔 운동을 해야만 멈추는 시계.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시계들 사이에서 요즘에는 향기 나는 시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향긋한 커피 향을 솔솔 풍겨서 잠을 깨워준다고 하는데요. 청각이 아닌 후각을 자극해서 잠을 깨운다는 발상은 신선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공자의 논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이정향의 미술관 옆 동물원과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EBS 라디오 문학상 수상작 권여선의 봄밤과 최민우의 이베리아의 전갈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공자의 논어입니다. 논어는 유교 경전인 사서 5경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자의 제자들과 그 문인들이 공동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최종 정리는 공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증삼의 제자들이 했을 거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공자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이 논, 공자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이 어인데요. 공자가 남긴 지혜 발자취가 담긴 논어,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증참이 참외밭을 매다가 잠깐 실수해서 참외 뿌리를 캐버렸다. 증참의 아버지 증석이 화가 나서 큰 막대기로 증참의 등을 마구 때리자 증참은 땅에 엎어져 오랫동안 까무러쳐 있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깨어난 증참은 얼굴에 웃는 빛을 띠고 증석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님, 아까 제가 잘못해서 참외 뿌리를 캤습니다. 그런데
저를 때리는 아버님께서는 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병이라도 날까 걱정됩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에 돌아와 거문고를 탔다.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공자는 이 소문을 듣고 노여워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증참이가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해라. 왕따를 당하게 된 증참은 사람을 보내 공자 뵙기를 청했다. 이때 공자는 여러 제자를 모아놓고 말했다. 옛날 순임금의 아버지는 고수라는 사람이었다. 고수는 무척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순은 아비를 중심으로 모셨다. 고수가 심부름을 시키려 할 때는 늘 순이 그 곁에 있었다. 그러나 고수가 새 어미와 짜고 순을 죽이려 할 때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 아비가 매를 때리면 작은 매로 때릴 때는 그대로 맞고 큰 매로 때릴 때는 도망쳐버렸다. 그런 까닭에 고수는 아무리 악했어도 자식을 죽이는 죄는 범하지 않았고 순도 효도할 대상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증참을 봐라. 그 아비를 섬기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아비 맘대로 때리도록 내버려 두어 죽기 직전이 되도록 피하지 않았다. 그러다 만약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증참의 아비는 아들을 죽인 자가 되어 불의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느냐? 증참이 이 말을 듣고 공자에게 가서 사죄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제가 잘못했습니다. 번지가 곡식 재배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그럼 채소 재배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늙은 채소 농사꾼보다 못하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로다. 번지는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백성들도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로움을 사랑하면 백성들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윗사람이 신의를 지키면 백성들도 성실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곳에서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쌓아엎고 다투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 농사 짓는 법은 어디에 쓰겠느냐? 자왈 오 불여 노 농 호라. 청학 위포한데 왈 오 불여 노포 호라. 나는 늙은 농사꾼보다 못하다. 이 말은 공자 천주, 즉 공자가 구슬을 꿰는다는 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뜻한다. 송대 모감선경이 펴낸 조정사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공자가 진나라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에게 귀한 구슬을 얻었는데 그 구멍이 9굽이나 되었다. 그는 이것을 실로 꿰려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꿰일 수가 없었다. 문득 바느질하는 아낙네들이라면 쉽사리 꿰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뽕밭에서 뽕을 따고 있던 한 아낙네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곰곰이 꿀을 생각해보세요. 공자는 그 말대로 조용히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조금 있다가 그녀의 말뜻을 깨닫고 무릎을 탁 쳤다. 그러고는 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개미를 한 마리 붙잡아 그 허리에 실을 메었다. 그 개미를 한쪽 구멍으로 밀어넣고 반대편 구멍에는 달콤한 꿀을 발라놓았다. 개미는 꿀 냄새를 맡고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 저쪽 구멍으로 나왔다. 이리하여 구슬에 실을 꿰일 수 있게 되었다. 관저는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의 조화를 잃지 않고 있다. 관저는 낙이 불음하고 애이 불쌍이니라. 관저는 시경에 나오는 시의 하나로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결혼을 노래한다. 끼룩
룩기룩 물소리 강가에서 우네. 아름답고 참한 여인은 군자의 좋은 짝. 올망졸망 마른 풀 이리저리 찾고. 아름답고 참한 여인 자나깨나 그리네. 생각은 끝이 없어 잠 못 들어 뒤척이네. 공자는 아들 백어가 장성에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시경 가운데 주남과 소남을 읽어봤느냐? 그걸 읽어보지 않으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인이불이 주남 소남이면 기유정장면 이립야여인저. 시경에 나오는 시이다. 독고말이 아무리 뜯고 뜯어도 광주리에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아, 그리운 나의 님이여, 나물은 뜯어서 무엇합니까? 님 보일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내 말이 힘이 들어 헐떡입니다. 님과 마실 금술잔에 술을 부어서 남몰래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님 오실까 높은 언덕 올라가는데 내 말이 비틀거려 쓰러집니다. 님과 마실 뿔 술잔에 술을 따라서 남몰래 멍든 가슴 달래봅니다. 님 그리워 높은 돌산 올라가는데 내 말이 병들어 쓰러집니다. 내 종도 지쳐서 늘어졌으니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즐기는 것이 최고지만 지지자가 불여 호지자여, 호지자가 불여 락지자니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좋아하는 것은 자기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임에 비해 즐기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터득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아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아하고 나아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성과도 더 좋아지고 내 삶도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타인은 나의 거울. 자공왈 군자지 과야는 여 1월지 시건이라. 과야에 임대견지하고 경야에 인계앙지니라. 자공이 말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과 월식과 같아. 허물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보며 허물을 고쳤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잘못인 줄 알면 고쳐야. 과이불개가 시위 과인이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신은 완전한 존재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른다. 군자도 소인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잘못에는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횟수가 소인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일식이나 월식이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꾸미려고 하지만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잘못한 것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운동 경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은 경고를 주지만 세 번째는 퇴장을 시킨다. 진짜 잘못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정도를 따른다. 군자는 정의불량이니라. 군자는 정도를 따라 올곧으며 작은 신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화이부동.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환이라.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부화뇌동하지 않지만 소인은 부화뇌동만 할 뿐 화합하지는 않는다. 화이부동이란 화활화, 말이을이, 아닐부, 같은 동,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아주 멋진 말이다. 합창을 할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혼자만 잘났다고 너무 튀게 부른다면 전체 노래가 조화롭지 못할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소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말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군자는 곱고 바르지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꾸짖는다. 궁, 자후, 이 박책어인이면 즉 원원의인이라. 자책하기를 많이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두 소년의 이야기다. 한 학자가 랍비를 찾아왔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당신은 배울 자격이 없네. 저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주십시오. 그럼 문제를 하나 내겠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하기 위해 굴뚝에 들어갔네. 얼마 후에 두 소년은 굴뚝을 청소하고 밖으로 나왔지. 그런데 한 아이의 얼굴에는 시커먼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는데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하나도 없었네. 자,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그걸 문제라고 내십니까? 얼굴이 시커먼 그을음이 묻은 사람이지요. 역시 당신은 배울 자격이 없네. 제 대답이 틀렸다고요? 그럼 누가 세수를 한단 말입니까? 두 소년이 함께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새카맣게 된 소년은 깨끗한 얼굴의 소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네. 아,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하겠지.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새카맣게 된 소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네. 아, 내 얼굴도 저렇게 새카맣겠구나. 그러니 누가 얼굴을 씻겠나? 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랍비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좋아, 이번에 잘 듣고 대답하게나. 두 소년이 함께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소년은 깨끗한 얼굴로 다른 소년은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두 소년 중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소년입니다. 자네는 자격이 없네. 랍비님, 도대체 누가 세수를 한단 말입니까? 두 소년이 모두 씻어야 하네. 같은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다른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나온단 말인가?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본다는 말이 있다. 들보는 집을 받치는 기둥이니 엄청 큰 것을 말하고 티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당연히 기둥이 잘 보이고 티끌이 잘 안 보여야 하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아주 큰 것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의 잘못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기 쉽다. 남이 친구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은 입이 싸다는 증거이고 내가 친구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은 누구라도 그 친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공자는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해야 원망이 없다고 했다. 욕속부달.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 즉 부달하고 견소리 즉 대사가 불성이라.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서두르려 하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고 작은 이익을 보고 탐내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흔히 요즘을 인스턴트 시대라고 한다. 서울과 미국에서 순식간에 메일을 주고받고 3분이면 전자레인지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이고 다이어트도 4주면 완성해준다고 광고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도 자꾸 인스턴트가 되어간다. 중간고사의 목표는 있지만 인생의 목표는 없다. 중간고사 점수도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잠시 얻고 싶을 것일 텐데 진짜 목표는 간 곳이 없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따지면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 자활, 여유, 주공지, 제 짐이라도 사, 교찰인이면 기여, 부족관, 야이인이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설령 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밖의 것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공자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주공이다.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며 닮고 싶어 했던 그 주공이라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인색하다면 다른 것은 더 볼 것 없다는 말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공자의 말씀을 잘 새겨 듣자. 자연 속에 파묻혀 살던 장저와 걸릭이 밭을 일구고 있었다. 공자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 자루를 시켜 나루터가 어디인지 물어보게 했다. 저기요, 잠시 길을 좀 묻겠습니다. 나루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저가 자루에게 물었다. 저기 수레에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공자님이십니다. 노나라 사람 공구인가? 그렇습니다. 그 자라면은 나루터가 어디인지 잘 알게야. 예? 자루가 그 옆에 있는 걸릭에게 다시 물었다. 나루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야? 저는 자루라고 합니다. 노나라 공구의 제자요?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게 요즘 시대라오. 그러니 이런 천하야 대세를 누가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당신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면서 사람 낯이나 가리는 선생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밭을 갈았다. 자루가 돌아와서 공자에게 사정을 말하자 공자는 머쓱해하며 말했다. 날짐승, 들짐승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법이거늘 내가 사람의 무리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수는 불가 여동군이라. 공자가 위나라에 머물면서 경쇠를 연주하고 있었다. 삼태기를 지고 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 쓸쓸한 마음이 소리에 들어있구나. 그러더니 조금 후에 다시 말했다. 천박하구나. 그 소리가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그뿐. 물이 깊으면 옷을 입고 건너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라 했거늘.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깔끔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어떤 사람은 공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루가 길이 늦어져서 성문에서 묵었다. 새벽에 성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공자의 문중에서 오는 길이요. 그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분 말이군. 공자가 가장 숭배했던 인물은 주공이었다. 주공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기원전 1094년에 죽었으니 공자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봉건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예와 음악을 정비해 나라를 튼튼히 했다. 주나라는 이런 제도로 500년 이상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그 후 춘추 시대의 혼란이 도래했다. 공자는 사회적 혼란을 없앨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주나라와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를 본떴으니 문물 제도가 더욱 찬란하구나.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내가 많이도 늙었구나. 꿈속에서 주공을 뵙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구나. 주공을 꿈속에서 뵙지 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다니. 공자는 주공의 주나라가 하나라와 은나라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두 나라보다 더 찬란한 문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자는 당시의 혼란을 극복할 열쇠가 주공이 만든 제도와 예악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아야 한다. 옹고지신이다. 공자가 얼마나 옹고지신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그가 했던 말에 잘 드러난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나는 옛것을 배워 전하기만 할 뿐 새로운 것을 창작하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하면서 내 자신을 은연중에 은나라의 현인이었던 노팽과 비교해 본다. 이런 공자에게 옛날의 예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나라의 실력자인 계씨가 자기 집들 안에서 8일무를 추게 했다. 8일무는 8명이 8줄로 서서 춤을 추는 것인데 원래 천자 앞에서만 출 수 있었다. 노나라는 제후국이라 6일무, 즉 6명이 6줄로 추는 춤을 출 수 있는데 노나라는 원래 주공에게 주어졌던 땅이라 주공의 공을 기려 노나라에서는 천자의 예, 즉 8일무를 출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제후의 아래 등급인 대부에게는 4일무, 즉 4명이 4줄로 추는 춤이 허용되었다. 계씨는 대부이므로 당연히 집안에서 4일무밖에 출 수 없었는데 버젓이 8일무를 추게 한 것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뜰 앞에서 말이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해가 무너지다니. 주공의 예로 돌아가 세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주공을 따르겠다. 이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공자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지지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는 옛것만 지키려 한 보수주의자일 뿐이다 라고 비판했다. 공자를 비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옛날 하남이라는 곳에 복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복시는 자기의 바지가 더러워지고 다 떨어지자 아내에게 새 옷감을 사다 주었다. 여보, 이 옷감으로 새 바지를 만들어 주시오. 어떤 모양으로 지어드릴까요? 헌 바지하고 똑같이 해주시오. 똑같이. 그래서 바지를 다 만들고 난 다음 헌바지의 모양대로 구멍도 몇 개 뚫고 얼룩 자국도 만들어서 더럽고 다 떨어진 바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 바지를 완성해서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갖다 주었다. 마음에 드세요? 헌바지와 아주 똑같죠?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비자의 눈에 공자는 새 천을 떠다가 헌바지로 만드는 복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헷갈린다. 헌바지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옹고지신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가 있고 또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는 것이니까. 과거에 더 의미를 둘 수도 있고 미래에 더 의미를 둘 수도 있다. 과거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해서 옛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의미를 둔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자와 한비자 두 사람의 말이 다 일리가 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니. 찬찬히 생각해보자. 먼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 공자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자기 멋대로인 사람일 것이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사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당연히 나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 심지어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모른 채 할 것이다. 심지어 칭찬하며 도와주기까지 할 것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두고 일본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지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이다. 나쁜 일에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라오. 공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란 무엇일까? 노나라의 실력자인 제후, 개강자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만일 나쁜 놈들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을 올바른 도리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제후께서는 정치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려고 하십니까? 만약 제후께서 착해지기를 바라시면 백성들도 착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데 풀이란 그 위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기 마련입니다. 군자 지덕은 풍이요 소인 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연하나니라. 공자는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백성들을 무섭게 다스리고 벌을 내린다면 백성들이 잘못을 감추려고만 들어 결국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나라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어느 마을에 일은 하지 않고 말썽만 일으키는 청년이 있었다. 그 부모가 아무리 나무라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훈계를 하고 스승이 가르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느 날 관청에서 나온 무장한 포졸들이 법률에 따라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행동을 고쳤다. 강력한 법과 처벌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한비자의 말도 옳고 공자의 말도 옳은 것 같다. 그렇지만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면 어떠한가? 그 선생님이 볼 때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척하지만 안 볼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공자는 그 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궁이 물었다. 스승님, 제가 노나라의 관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여러 관리보다 모범을 보이고 관리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주고 현명한 인재를 찾아 관리로 등용해야 한다. 선유사오 사소과하며 거현재니라. 어떻게 현명한 인재를 알아서 등용합니까? 네가 아는 현명한 사람을 먼저 등용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겠느냐? 거이소지면 이소부지를 인기사제야.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까?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경제를 풍족히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윗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튼튼히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먹을 것을 넉넉히 하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죽음은 언제나 있었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정치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고계유사 아니와 민무신분립이니라. 공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런 탓에 많은 왕들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기만 하고 공자를 등용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뜻을 알아줄 왕을 찾아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공자가 섭지방에 머물며 섭공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섭지방은 원래 초나라의 한 지방에 불과한데 섭지방의 대부 심재량은 스스로를 공, 즉 섭공이라고 부르며 초나라의 새로운 권력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천자로부터 나오면 세상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만 제후로부터 나오면 10대 안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대 안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천하유도면 즉 예악 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면 즉 예악 정벌이 자제후출하니라. 제후도 아닌 대부로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섭공의 입장에서는 공자가 섭지방에 왔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에 알아주는 정치 전문가이며 대단한 학자인 공자가 내 나라에 왔는데 만나지 않으려니 그것도 영 거북하군. 그래서 섭공은 공자를 만났다. 내가 비록 왕이 아니고 대부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양을 훔치자 아들이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이 아버지를 신고할 만큼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인데 공자한테 뭐 배울 것이 더 있겠는가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공자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감추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감춥니다. 정직함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고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무엇이든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정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찾아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자고 만든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는 사회라면 어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같은 이야기가 한비자에는 다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직궁은 아버지를 관가에 고발했다. 하지만 초나라의 재상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아들을 꾸짖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궁을 사형에 처해라. 직궁은 사형당했다. 이렇게 되자 초나라에서는 범인을 알아도 관가에 고발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또 노나라에서는 3번의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군대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다. 붙잡혀온 탈영병에게 공자가 물었다. 그대는 왜 탈영을 했는가? 늙은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 이후 노나라에서는 수많은 탈영병이 생겼다. 한비자는
효보다는 국가의 법이 중요하고 가족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자식으로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국가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 결국은 모두가 잘 살 수 없게 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참 다르다. 공자와 한비자의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정직이라고 생각하는가? 논어에서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을까? 증자가 말했다. 군자는 글로써 벗을 만들고 벗을 통해 인을 보충한다.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성향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증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아가 친구들을 통해 내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증자처럼 친구를 통해 인을 보충할 수 있을까? 공자가 말했다. 도움이 되는 친구가 세 가지요, 해가 되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다.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사귀면 도움이 되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알랑거리기를 잘하거나 말만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사람을 사귀면 해가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친구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 홀로 잘난 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공자의 가르침은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공자의 말씀으로 친구들을 재단하기보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잘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배우고 못난 사람에게는 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삼인행의 필유아사언이니. 도움이 되는 벗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려 하고 해가 되는 벗에게는 나를 반성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좋은 벗은 좋은 벗대로, 나쁜 벗은 나쁜 벗대로 늘 나의 사람됨을 만들어주는 것이 벗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 친구의 좋은 것은 시샘만 하고 친구의 나쁜 것만 따라한다면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나쁜 것은 입에 단 경우가 많아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따라하기 쉽다. 이것을 걱정했는지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공자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공자의 말대로 하면 잘난 게 없는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포숙에게 관중을 욕했다. 같이 사업하면 사기치고 사업을 망해먹어서 손해를 끼치고 싸움에 나가면 도망이나 치고 어디 포숙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래도 포숙은 관중을 알아보고 관중을 재상으로 추천해서 황공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친구의 다른 면을 보고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면 공자는 친구를 어떻게 대했을까? 공자의 어릴 적 친구 원양이 쭈그리고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양은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젊어서는 노자나 장자의 생각을 쫓았던 인물인 것 같다. 공자는 친구 원양을 보더니 반가워하기는커녕 정강이를 때렸다. 어려서는 공손하지도 조심하지도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더니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구나. 예이, 이런 자식이 도둑놈이다. 또 어떤 친구가 죽어서 빈소를 차릴 곳이 없자 공자는 자기 집에 빈소를 차리게 했고 친구가 보낸 선물은 아무리 비싼 수레나 말이라 할지라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친구가 그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보내면 고맙다고 인사했다. 공자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빈소를 차릴 곳이 없는 친구는 아마 독신이었거나 후손이 없었던 모양이다. 친구가 비싼 선물을 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공자였다. 나 역시 친구에게 그렇게 하니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부모님의 제사 음식은 조상에 대한 예에 속하는 것이므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공자였다. 하지만 또 오랜만에 찾아온 어릴 적 친구에게 너 같은 놈이 도둑놈이야 라며 정강이를 때려서 쫓아내는 사람이 공자이기도 하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의문도 생기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논어는 완벽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울고 웃고 숨쉬며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니까. 이 책을 읽는 동안 적어도 몇 가지 의문이 생겨야 논어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 읽기 공자의 논어, 낭독 발췌 부분 들어봤습니다. 공자는 법이나 제도,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어진 세상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쳤죠. 그는 자신만의 이상사회를 끝내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험난한 삶의 역정 속에서도 처음의 꿈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탐구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해야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일생 동안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공자의 모습, 논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